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최근 네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네. 8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네네. 그 밑에서 걸어가시던 70대 노인이 해당 돌에 맞아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내용인데 지금 8살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불붙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8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보다도 더 어린 연령이에요. 지금. 이거 소년법 그죠? 연령을 한번 분류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지만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형사 미성년자. 미성년자니까. 근데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2살이야. 응,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지. 그러면 형사처벌은 안 되고 안 되지. 소년처분만. 맞습니다. 근데 내가 17살이야. 네네. 그래서 사람을 상해했어. 그러면 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범죄의 재질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사안은 지금 8살이라고 했잖아요.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을 한 것 같아요. 아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아이가 무슨 자리에 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가지고 위자료 등을 유족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민사상은 어쨌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권자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네.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소년보호 처분은 네. 적어도 소년원에 2년까지는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 처분이 네. 이제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있습니다. 뭐 보호자 위탁, 뭐 수강 명령, 뭐 사회봉사, 보호 관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센 것이 장기 2년간 소년원 송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대 소년원 2년까지는 보낼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안 되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추고 범죄소년의 연령도 낮추자는 거예요. 아까 만 10세라 그랬는데 만 10세를 만 9세, 뭐 만 8세 이렇게 낮추자. 형사 미성년자도 만 14세 미만인데 뭐 13세, 12세로 낮추자. 이런 그렇죠.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학이 지금은 만 7세죠. 그렇죠. 예. 근데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정도면 사리분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마저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이게 실수로 그랬을지라도 타인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으면 그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소년 범죄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이게 한 4천 명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 오히려 한 3천 명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조금 한 400명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또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대가 계속 진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 촉법소년 연령대에 들어있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뭐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네.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찌 됐든 이 정도 수치면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자기들이 고의로 촉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 촉법인데 어쩔 거야.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촉법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뭐 어떤 매체가 됐든 자기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접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한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아예 보호 처분마저 받지 않는 만 1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그렇죠.
이거 우리는 뭘 해도 처벌 안 받아. 보호 처분도 안 받아. 소년원도 안 가. 이런 인식하에 범죄에 나서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네. 법 정책상 만 10세 미만이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범죄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범죄를 조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형사 정책적, 입법적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달 정도가 다르니까 많이 뭐 접하는 것들도 그렇고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 촉법인데 어쩔 거야 라는 촉법들은 아주 일부겠죠. 대부분의 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존재죠.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 촉법 연령을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럼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네네. 저희도 한번 의견을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